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편 죽은 다음에 통계적으로 10년 이상을 혼자 살게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노후 준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4%만 잡아도 월 17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한 분, 그리고 빨리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분들, 이거는 그냥 결정만 하면 돼요.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결심만 하면 돼요. 이제 여기 오신 분들 대체로 이제 나이가 50대 전후 세대가 많다 하더라고요. 자, 여기 왼쪽은 15억짜리 집이에요. 근데 이제 통장에 잔고는 200만 원만 있어요. 오른쪽은 3억짜리 빌라라고 해볼게요. 아니면 뭐 경기도에 있는 좀 낡은 아파트. 근데 대신에 매달 월 300만 원이 나와요.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맞아요. 물론 이제 지금 젊은 분들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통장에 잔고는 200만 원밖에 없어도 매달 월급이 나오잖아요. 경제 활동을 하는 동안은. 그래서 젊으신 분들에게는 A가 더 좋은 선택지인데, 이제 은퇴를 해서 소득이 줄거나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는 집 15억짜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50대 넘어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B가 살아보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의외로 이렇게 상담해 보면 이렇게 15억짜리 20억 집에 살면서 은퇴 후에 생활비가 없어서 몸을 쓰는 노동을 통해서 생활비를 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 넘어서 은퇴할 쯤 돼서는 내가 갖고 있는 10억, 20억짜리 집이 아니라 매달 내 손에 얼마의 돈이 들어오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이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이제 300명이라 해볼게요. 여기 계신 300명 중에 100명은 암에 걸려요. 사는 동안. 3분의 1이에요. 33%. 의외로 많죠. 근데 암이 뭐 굉장히 중한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아이들한테도 계속 돈이 들어가죠. 또 뭐가 문제죠? 저희 정도 나이 되면 집 부모님이 있어요. 그죠? 양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4명. 이렇게 하면 돌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그런 게 여러분들의 삶에 오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요즘 돌봄 파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50대 전후 되신 분들은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충분한 현금 흐름이 없으면 삶이 다 망가져요. 내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아프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모임들 많이 있잖아요. 동창회도 있고 뭐 동호회 모임도 있고. 나가면 돈이잖아요. 밥 사 먹어야 되고 뭐 어디 가면 또 각주에서 돈 내야 되고 못 나가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관계도 멀어지고 고립이 돼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퇴 후에는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내 집값이 얼마야 라는 걸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한 달에 얼마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해요. 이거 뭐 이미 경험하신 분들의 다 증언입니다. 이제 오늘의 어찌 보면 이제 핵심인데, 아파트 한 채로 노후 현금 흐름 만드는. 자, 전제는 여기 젊으신 분들은 이게 공감은 안 가시겠지만 이미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집이 20억짜리, 30억짜리가 의미가 없어요. 매달 내가 쓸 생활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12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오늘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주택연금. 제가 참고로 올해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이거 하러 간다고 하니까 H공사에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홍보해달라고. 근데 단점도 있어요. 분명히 단점도 있는데, 근데 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저라면 주저없이 주택연금을 한 70부터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재산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자,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14억, 15억을 넘어가고 있는데 10억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대로 내가 얼마의 집을 갖고 있느냐, 또 몇 살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돈을 받느냐에 따라서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보시면 가입 연령 10억짜리 기준으로 60세부터 받으면요 200만 원씩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65세부터 받으면 242만 원. 70부터 받으면 거의 300만 원 받아요. 죽을 때까지. 남은 것은 자식에게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내가 있잖아요. 아니 아내가 둘째 누가 가겠죠. 가고 나서 남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두 분이 다 가실 때까지 받는 거예요. 여기 3억짜리 집을 한번 볼게요. 내가 3억짜리 집을 70부터 받으면 한 달에 89만 원. 그죠? 내가 6억짜리 집을 60부터 받으면 120만 원. 최대 12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12억짜리 집을 갖고 계신 분은 내가 65세부터 받으면 한 달에 거의 300만 원이에요. 남은 건 자식들한테 갑니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지금 얼마짜리 집이 있는지, 몇 살부터 받을지, 만나는 시점이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 가입을 안 하고 나이가 들어가요. 경도인지 장애가 오고 치매도 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죠? 자식들이 내 돈을 가져가요. 내 사업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결혼해야 되는데 대출 받는데 대출이 안 돼서 돈 좀. 자식이 이렇게 부탁하면 부모로서 안 들어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 내 집 대출 받아서 아들 또 1억 2억 떼줍니다. 또 내가 나이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돼서 약간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면 자식들 와서 뭔지 모르지만 도장을 찍으래.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근데 내가 이렇게 가입을 해놓으면 그 누구도 이 재산을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내 자식도 못 뺏어가고 내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죽을 때까지 여기서 내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택연금의 장점. 그러니까 주택연금은요, 내가 가입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결정이 돼요. 근데 내가 지방은, 뭐 서울은 안 그렇지만 지방은 집값이 떨어지는 데도 많이 있어요. 5억짜리가 4억, 3억으로 떨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되면. 그런 데는 무조건 윈이죠. 내가 5억짜리에 가입할 때 5억인데 지금은 3억이면 계속 5억 기준으로 죽을 때까지 계산이 돼요. 그래서 특히 내가 사는 데가 집값이 계속 떨어지네 라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돼요. 집값이 올라도 상관없죠. 어차피 남은 건 자식들한테 가니까.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나는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해요. 내가 살던 곳에서 죽는 날까지 살고 싶다. 요양원에 안 들어가고 요즘에는 집으로 방문하는 요양 방문사가 굉장히 이제 확장되고 있거든요. 누가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택연금 받으면서 요양 받으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사 가기도 싫고 집 팔기도 싫다. 그냥 편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은 주택연금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다운사이징이에요. 다운. 집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집을 어떻게 줄일 수 있죠? 평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40평대 살다가 20평대로. 또 상급지에 살다가 중급지로, 중급지 살다가 하급지로. 아니면 이제 상품을 바꿀 수도 있겠죠. 아파트 살다가 빌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자, 다운사이징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팔았어요. 너무 지방까지는 아니고 인근에 이제 40평대나 30평대 살고 있다가 20평대, 요즘 15평, 18평짜리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10억짜리 집에서 6억짜리로 집으로 옮기면 4억이라는 현금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연 10%, 20%, 30% 수익도 만들 수 있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연 4%짜리 수익을 만들면 월 133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을 줄였기 때문에 재산세도 적게 나가죠. 관리비도 적게 나가요. 그럼 그것까지 따져보면 매달 늘어나는 현금은 약 170만 원. 내가 10억짜리 집에 살다가 6억짜리 집으로 이사 와서 그 4억으로 운영하면 월 173만 원의 현금 흐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오피스텔들이 인기가 없잖아요. 지금도 인기가 없지만. 그런데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았을 때는 수익률이 서울에 있는 것들이 3%, 4%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도 좀 높아졌고 인기가 더럽게 없다 보니
5% 6%짜리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서울에도. 그러면 5%면 4억이면 연 2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다운사이징 통해서 그냥 보수적으로 4%만 잡아도 월 11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 집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내가 집을 줄인다 이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내 삶에 맞추는 겁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의 내 삶에 맞추는 이 결정만 하면 내 삶이 행복해져요. 행복은 현금 흐름이라니까요. 내가 10억짜리 집, 20억짜리 집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한 분. 난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작은 집에 살아도 상관없다는 분들. 그리고 빨리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분들. 전세 놓고 월세 살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전세를 살아요. 지금 이제 전세 보증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10억짜리면 최소 6억 이상 합니다. 웬만한 데 한 7억 정도 하죠. 그러면 내가 살던 그 10억짜리 집을 전세 7억에 놓고 그거를 연 4% 정도 아주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보면 233만 원이요. 나는 100만 원짜리 월세에 삽니다. 그러면 월 133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되죠. 이거는 그냥 결정만 하면 돼요.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자, 이 장점이 뭐죠? 내 집 안 팔아도 돼요. 등기 그대로 있고 또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 그대로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나중에 형편이 되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런 분들에게 이게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드려요. 내 집의 소유권은 난 끝까지 갖고 싶다. 이건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 절대 못 팔아. 그리고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한 분. 또 지금 내가 상황이 좀 이런데 나중에 주식이 많이 오르면 다시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하는 분들. 돌아갈 여지를 두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선택지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요. 부부님인데요. 지금 혼자 사신 분들 이 선택을 많이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평균 수명 차이가 한 7년에서 8년 나요. 근데 저희 세대는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한 4살, 5살 더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편 죽은 다음에 통계적으로 10년 이상을 혼자 살게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노후 준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사신 분들이 방 하나를 임대로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 이제 대부분 저는 제 할머니 집에 남자가 들어갔지만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을 받아요. 직장인 그런 분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 60에서 70까지도 받습니다. 방 하나 주나.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제가 작년에 노인의학과 교수가 한 말이 기억에 나요. 제 채널에 나왔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에 10분, 딱 10분을 다른 사람하고 말을 섞으면 치매를 줄일 확률이 30에서 40%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고립되면 안 돼요. 하루에 10분만 말을 섞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에서 40%까지 줄어듭니다. 이렇게 방을 하나 월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인데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혼자 사는 거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동성 직장 있고 올바른 사람 같이 살면 처음에 좀 불편하지만 정들면 좋다고 해요.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사 가기도 집 팔기도 싫다. 작은 집이라도 즉시 돈을 벌고 싶다. 또 혼자 사는 1인 가구라서 외롭다라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서울 집 팔고 지방으로 이사 가는 거. 자, 만약에 서울 아파트 10억짜리 팔고 시골 아파트, 시골까지도 필요 없고 경기도만 나가도요 2억짜리 집이 세고 셌습니다. 아파트요, 빌라 말고. 그러면 내가 만약 2억 5천짜리 이사 가면 나머지 확보한 7억 5천으로 연 4% 보수적으로 운영하면 월 250만 원이에요. 여기다 국민연금 150만 원, 아니 100만 원 받아도 한 350에서 400. 네.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살다가 외곽으로만 나가면 바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5가지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전월세, 부분임대, 지방이주. 아주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자, 가장 안전한 건 주택연금이죠.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주니까. 그리고 베스트 수익은 여기 지방이주.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결심만 하면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그죠? 이 5가지 한번 쭉 보세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천국은
평수가 아니라 현금 후임이라는 걸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저는 수없이 많은 은퇴자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산 10억, 20억짜리 아니라 내가 집을 줄이고 이사 왔을 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 그래서 천국은 조건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이런데 이래서 자꾸 조건만 따지는데 결심만 하시면 돼요. 집을 줄이기로 하고, 또 지방으로 이사 가기로, 다운사이징 하기로, 또 용달차를 몰기로, 유튜브를 하기로. 물론 그 결심하고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는 힘들죠. 세상에 쉬운 건 없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점점 쉬워져요. 그리고 내가 완성해 가는 과정에 설렘과 성취와 이런 것들을 내가 이 감정을 온전히 내 것으로 가져가면서 살기 때문에 건강해져요.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조건만 이제 그만 따지시고 결심하시고 여러분들 천국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